인류의 재노예화는 중국으로부터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왜 재노예화냐면은 인류가 원래는 노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급주의가 이제 타파가 되고, 이제 근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나오면서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기본적인 인권 자체는, 인격 자체는 모두 평등하다, 이런 개념이 생긴 게, 사실 이 개념이 정착이 된 게 사실 100년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이 안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전쟁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까 현실의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끔찍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평시에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상식인데, 전시가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이 사람을 오히려 집요하게 전술적으로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끔찍한 얘기인데, 근데 이 원시 부족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미개한 대신에 또 전쟁의 규모의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그 규모의 한계라는 게, 만약에 사냥감 한 마리를 두고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냥감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냥감을 나눠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인원만이 전쟁에 동원이 되겠죠. 근데 사회가 이제 국가 규모로 커졌어. 국가 규모로 커지면서 이 전쟁의 규모 또한 점점 커지게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 이유가, 지금 내게 아닌 거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시대 같은 경우는 이걸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인원 자체가 사냥감 한 마리를 두고 싸웠다고 하면 사냥감 한 마리를 나눠 먹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건데, 이제 국가 단위로 규모가 커지면은 전쟁에 동원되긴 동원이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내 개인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왜요? 충성심과 사명감이란 이름으로죠. 그리고 이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군이죠. 나의 주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고 싸우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충성심과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미화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 권력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작은 이유로 전쟁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영주와 영주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적 다툼으로 이름 없는 병사들이 다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뭐 다 똑같잖아요. 뭐 저기 뭐 장미 전쟁이니 뭐니 뭐 그런 것도 다 똑같잖아. 사실 그게 자기들끼리 어떤 사소한 인권 다툼인데, 그걸로 인해서 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뭐 병산이 장군이냐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붙여봤자 어쨌든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주군의 개인적인 이권을 위한 결정으로 목숨을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런 형태로 이제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그 우두머리를 주인으로 모시며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왜 국가가 발전하게 됐을까? 자, 그러면은 이웃나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집단주의를 똘똘 뭉쳐야지 그 국가 자체의 국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뭐 파시스트나 극우주의자들은 어쨌든 전체주의를 뭉쳐야 된다, 그래야지 강해진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넘어가서 일단 왕을 중심으로 결집한 대규모의 국가사회는 소규모 부족들보다 강하죠. 그리고 어떤 대규모의 축성이나 국가 단위 토목공사 같은 거, 이거는 소규모 부족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규모로 어떤 그 철저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런 계급주의로 이렇게 어떤 그 높은 계급이 아래 계급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어쨌든 전체주의로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지배층들 의지대로 그 사람들을 맘대로 이제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어쨌든 고대에서 중세까지도 그런 사회가 훨씬 더 강한 사회였다는 거죠. 어쨌든 어떤 국가 규모는 커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웃나라가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적 계급주의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점점 자기들의 어떤 그 국가의 덩치를 막 키우면서 힘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에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우고 이제 국가를 만들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는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걱정하기 이전에 오히려
어떤 자국 내에 어떤 높은 계급들한테 착취를 더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똑같잖아요. 오히려 그 조선시대를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 그럼 뭐 중국에다가 뭐 조공도 바쳤고, 그죠.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 그러지만은 결국에 제일 많이 괴롭힌 거는 조선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건 조선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괴롭힘이 더 심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성경의 사무엘서도 보면은 그게 그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는데 이제 그 사무엘한테 찾아와갖고 이제 강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무엘이 이제 왕은 너희를 뭐 노예로 삼을 거고 네 애들을 군대로 끌고 갈 것이고 이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 왕을 세우고, 그게 이제 그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왕으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넘어가고, 여튼간에 이제 구교건, 신교건, 크리스트교건, 유대교건 간에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세우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근데 뭐 하여튼 종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튼간에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나중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그 유럽 전체의 어떤 그 대세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왕을 세웠는데도 그 자기들이 그 어떤 그 왕들이, 유럽의 왕들이 자기가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자기 권력에 신성성을 부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다 사이비라는 거죠. 그건 애초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무슨 자기 왕권은 하나님이, 무슨 그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이비죠, 사이비. 신성 모독이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종교를 악용해서 어떤 인류를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왕을 세우게 되면은 왕으로 인해서 이제 너네가 노예화가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를 그런 얘기를 분명히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거죠. 이제 백성들은 주변국에 꿀리지 않는 강건한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는 결국 권력을 악용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하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도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보통의 남자들보다 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취하고 여러 가지 횡포를 일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리미트가 없는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모든 권력에는 임기를 두는 거죠. 한계를 두는 겁니다. 일단 권력 자체에도 한계를 두고 임기에도 기한을 두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명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가 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한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제 이런 왕의 존재가 백성의 이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가 되었다면은 왕의 존재는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작건 크건 전쟁을 일으켜야 돼. 분쟁을 막 일으켜야 돼. 이웃나라와의 갈등을 부추겨야지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일치단결을 하지 않으면 이웃나라한테 먹히고 말 거다. 이런 공포감을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왕과 귀족들의 권력과 소유가 지켜지는 거죠. 왜? 어쨌든 이 사람들 외적에 쳐들어오면은 또 죽임을 당하고 가진 걸 다 뺏기니까. 근데 그나마 왕과 귀족들 밑에서 세금 뜯기고 이렇게 조공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라도 연명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노예 근성에 찌들게 만들려면은 어쨌든 주변국들과의 크건 작건 어떤 그런 분쟁을 계속 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기들 좌파들이 자기들 권력 잡으려고 계속 반의를 부추기잖아. 그러니까 좆도 말도 안 되는 그 통제 법안, 아까 말했다시피 추미애가 뭐라 그랬어? 뭐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욕을 했다고 깜빵에 보내겠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좌파들을 위시한 그 패미들은 뭐라고 해요? 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 중에서 그 포르노 만화 같은 거 그린 사람들을 전부 다 깜빵에 보내라고 하고, 심지어 연합뉴스 같은 데서는 그 연합뉴스 같이 큰 언론 매체에서 이 사람들을 깜빵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가지고서는 아예 취재를 했어요. 깜빵에 보내려고 막 해서 법적 장치를 캐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국내에서 개지랄을 떨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좌파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일을 계속 부추기고, 저기 한나라당 새끼들은 친일이니까 안 되고, 우리 같이 반일 정당에 득세를 해야지 니네가 일본한테 안 꿀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일본과의 약간 계속적인 분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자, 뭐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 여튼 간에, 민주당이 반일을 계속 부추기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위기감 조성. 예. 그러니까, 니네들 일본한테 털리기 싫으면은, 어쨌든, 압제를 하던, 뭐를 하던, 뭐, 유교식 그런 계급구조 정치를 하던, 뭘 하던, 무조건 민주당 지지해, 이거죠. 한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된 전제 권력이 압제를 당하면서 국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한들 이게 전쟁보다 나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전쟁보다 낫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아무리 비굴한 평화라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 뭐 그래갖고 이제 북괴랑 중공에서 뭐라고 해도 다 설설설 기죠. 근데 일본 쪽에서는 무력으로 도발을 안 하니까 계속 이제 만만한 일본은 계속 이제 일본 상대로 지져대는 거지. 이게 지금 알면 알수록 굉장히 진짜 가증스럽고 치졸한 건데, 어쨌든 아무리 민주당에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문재인을 욕을 하면은 나를 욕할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한국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 의식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국민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정부는요, 차라리 외세가 나요. 언제라도 침뱉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말했잖아. 잘못된 충성심하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력자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거라니까. 우리 자유를 뺏기면서. 네? 그러니까 자기 자유까지 뺏겨가면서 애국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게 진짜 애국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튼간에 보세요.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나 자국의 정치 세력들한테 압제당하고 노예나 가축으로 살아가나 개개인한테 똑같이 비극적인 삶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범인주적인 단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제 근대 프로테스탄트 사상이죠. 근대 어떤 중세의 어떤 크리스토교에서 악용됐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전해온 근대 프로테스탄트 사상, 이게 이제 어떤 미국을 건국할 때 미국 헌법의 핵심이 된 사상이고,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트 사상은 이 가치관은 이런 거죠. 인간 개개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냐?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득세하고 더 심해졌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뭐 전두환 때 빨갱이들은 엄청나게 잡아넣고 그 와중에서 빨갱이 아닌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보긴 했지만은, 물론 전두환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이 뭐 법에도 없는 무슨 에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를 깜빵에 보내야 된다 이런 짓거리는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계속 이상한 짓거리 만들어서 내가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나라를 만드는 거야. 이게 중우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헌법적으로 딱 헌법의 기준이 딱 정해져서 부동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자유를 법 기준이 명확한 법 기준 상태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개인이 내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무슨 윤리니 도덕이니 이상한 그 잣대를 여기저기 막 들이대니까 그냥 여론몰이만 해버리면은 이게 법에도 없는 게 확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법에도 없는데 내가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야. 하루 아침에. 그게 중국 정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능력과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더 자유롭고 나에게 맞는 국가로 국적도 변경하는 거죠. 이것 또한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예전에 추성훈 같은 경우도 그거 한국에서 국가대표 한번 뽑혀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 귀화를 해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땄죠, 아시안 게임에서. 그거 갖다가도 또 존내기 욕한 게 한국 놈들이에요. 얼마나 미개해 이게, 씨벌. 어? 아니 자기 능력 돼가지고서는 일본에서 귀화 받아줘가지고 국가대표 뽑아준 건데, 아니 그러면은
그 자기 나라 핏줄인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그거 텃세 부린다고 국대로 안 뽑아준 놈들이 편견이 심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한국인 출신인데 귀화했으니까 국가대표 바로 뽑아주는 일본이 편견이 심한 겁니까? 어느 나라가 더 정의로운 나라예요? 에? 국대 안 뽑아줘가지고 텃세 부린다고 국대 안 뽑아줘갖고 추성훈을 일본에 귀화하게 만든 한국의 족같은 새끼들이고, 한국인 출신인 추성훈을 갖다가 귀화를 했다가 국가대표를 바로 만들어준 게 일본이 편견이 없고 더 공정한 국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용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족같은 점이 있으면은 스스로 자국도 비판을 하고, 내가 능력만 되면은 가래침 뱉고 돌아서갖고 외국으로 국적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국민성이 돼야지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모병제 문제도 똑같아. 모병제 문제도 당연히 해야 되나, 모병제를. 이제 뭐 여기저기 복지 예산 남발하면서 모병제 하고도 남을 예산을 갖다 쓰면서 모병제 끝까지 안 해. 당연히 군인을 모집하더라도 합당한 보상과 절차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뭐 전시에는 징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부득이하니까 강제징용을 했다. 뭐 이것까지 인정해. 그래. 종전 직후에, 휴전선 직후에 휴전 상태에서 바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강제징용을 해가지고선 상비군을 보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훗날이라도 복지 노름하기 이전에 어떤 군대에 가까운 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예전에 그거 한일 기본조약, 이것도 마찬가지.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분명히 이 조약이 평등한 조약이건 아니던 간에 분명히 이미 국가 간에 서로 약조를 하고 일본이 목돈을 줬고, 그 목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상을 하기로 한 건데, 이걸 이제 일본에 다시 소송을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무조건 한국 편만 들 게 아니라 이게 국제 양아치 짓인데, 그러면 보세요. 여튼간에 과거 일 가지고서는, 과거의 징용 가지고서는, 징용한 문제를 가지고 보상을 해라. 그러면은, 아니, 한국 정부가 한국 군인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주면서 대리 끌고 가갖고 개같이 굴리고, 그거부터 먼저 보상하는 게 순서지. 왜 자꾸 무조건 일본이 잘못한 것만 부각을 시켜서 국내적인 잘못은 갖다가 연방을 치시냐고. 아니, 뭐 한국이 그렇게 합당한 보상을 잘 주는 나라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보상 못 받았잖아. 옛날에는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치고, 근데 강제징용 갔다 온 사람들도 근데 강제징용이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 강제징용을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전쟁에 패할 이제 패색에 짙어지니까, 그때 일본에서 일본 청년들은 엄청 강제징용을 하면서 일본 청년들이 다 전쟁에 나가보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월급은 줬어요. 월급은 줬는데, 그래도 아무리 월급을 줬어도 강제로 취업을 시켜서 데리고 가버리면 기분 나쁠 수가 있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치자고. 그럼 월급도 안 주고 데리고 간 자국 군인들은 왜 배상을 안 해주는 거야? 아니, 뭐 염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정치인들. 제 말에 틀렸습니까, 이게? 아니, 뭐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서 내가 군대를 그냥 끌려갔다 왔는데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지금 돈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시대상에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거라도 지금 배상을 해야 된다면서. 그럼 군대 간 사람도 배상해야지, 그 논리면. 그러니까 나라가 뭐가 하나도 논리적으로 맞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상해지는 거야. 판단 기준도 없고, 논리 기준도 없고, 법적인 기준도 없고. 응?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 사정상 뭐 합당한 보상을 못한다 해도 권력자와 기득권들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을 전장으로 내몰고 그 희생을 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권력자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갖고서는 수많은 국민들을 군인으로 내보내갖고 전쟁을 내보내서 징용을 해갖고 죽게 만들어 놓고 그 희생을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지. 이제 이런 범세계적인 자유주의적 정치체제의 정착, 그러니까 범세적인 자유주의적 정치체제의 정착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중국인들과 같이 미개한 구시대적인 종족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상태로 타국에 정착해서 군락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는 이런 민족들이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3분의 2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세요. 이 중국인들이 타국에 이민을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민들로서 제대로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중국을 또 작은 중국을 만들어 버리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옛날 그 미개한 구시대적 종족주의를 안 버렸잖아요. 네? 그런 상태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은 미국에 정착해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중국인들끼리만 놀면서 거기서 중국인의 권리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이 권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중국인이 권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갔다면 진짜 미국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정착하거나 중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으면 미국화가 돼야 되는데 미국화가 안 돼. 계속 중국인으로 있는 거야. 근데 보세요. 지금 세계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꼴로 중국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국가 헌법들을 악용을 해서 해당 국가 내에 중화 하위부를 짓고 얘네들이 증식을 계속하면서 인구로 밀어붙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국가가 중국화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남한에다가 중국 애들을 갖다 중국 애들하고 조선족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 군대도 보내고 이 사람들 참정권도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지금 민주당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미국이건 뭐 어디야 뭐 저기 호주건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중국인 인구들이 엄청 그 안에서 그 중국인들이 엄청 차이나타운 형성하고 거기서 막 자기들 이권 계속 주장을 하고 이래갖고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한국까지 조그만 나라에서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인들을 갖다가 두 팔 벌려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정권까지 주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세계화 개방을 한다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는 거면 또 그것도 말이 다를 수가 있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자유주의가 더 전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야. 공산주의 국가의 유교 사상의 종주국이 지금 중국인데, 아직까지도 계급주의에 찌들어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응? 우리나라가 받는 나쁜 영향은 중국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응? 무슨 중국을 갖다가 차이나타운을 갖다가 더 늘려야 되고 중국을 더 받아야 되고 중국인한테 참정권도 줘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나 하시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을 중국화를 하려고 지금 한국을 중국화를 하려고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니까.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민주당이 뭐 빨갱이니 뭐니 친북이니 김정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전라도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최고 문제는 극도의 친중이야. 극도의 친중. 그러니까 친중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중국이라니까 아예.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 왕이 그 새끼 왔을 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가가지고서는 헬레벌레 촐랑촐랑거리면서 막 앞에서 자리 안 내고 에스코트하고 지랄 연명 떠는 거 봐봐요. 그게 할 짓이냐고. 역사 잊지 말자면서. 그 시부래. 그러면은 뭐 일제시대 때 그것만 일제 36년 그것만 잊지 말고 연병을 조선시대 내내 중국 사신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한낱 사신 새끼한테 조선시대 왕이 찍소리 못하고 그 역사가 500년인데 그 500년 역사 다 잊어버리고 대통령 새끼가 그 왕이 앞에서 할래벌레 거리면서 이거 에스코트지라고 앉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새끼가? 미친 새끼인 거야, 그거는. 응? 그니까 보세요.
이 내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 프로테스탄트 세계가 근대식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자유주의가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가 정착이 돼가는 거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이 중국인들이라니까. 하나 더 붙여주면 아랍인들하고 그 무슬림들하고, 이 무슬림하고 중국인들이 여기저기 계속 자기들 인구를 심어가지고 그 나라로 융화가 안 돼요. 얘들은 자기들이 차별을 당하기 싫으면 자기들이 완벽하게 그 나라하고 동화가 돼야 되는데, 무슨 다문화라는 말을 왜 만드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도, 일본에 이민을 가려면 내가 일본 문화를 갖다 내가 이해를 하고 일본에 가야지. 내가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다 일본 가서 하면서 일본인들한테 한국식이니까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응? 근데 언제부턴가 다민족이라는 말이, 옛날에 이제 미국을 다민족 국가라고 말을 했는데, 이 다민족이라는 말을 다문화로 싹 바꾼 그거 자체가 그 언어 전술이라니까. 그 언어의 변경, 다민족이 아니라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그 언어, 그 다문화라는 그 어휘 단어 속에 함정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건 아랍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한국에 와서 완벽하게 한국인처럼 살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민을 가고 이민을 오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근데 그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갖고 차이나타운을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가면서 계속 중국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그게 이제 다 문화인데, 그 문화라는 말 자체가 지금 흔히 말하는 컬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디어라든가 영화, 만화, 뭐 애니메이션, 음악 이런 그 컬처들을 말하는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나라 총체적인 그 나라 자체,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지금 받자는 거잖아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지.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이란 나라가 가장 세계 자본주의를 악용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자체는 계속, 자기 나라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계속 억누르고 옛날 유교식으로 계속 억누르면서 어떤 세계 자본주의 그 자유시장 경제에 붙어가지고서는 그 이득만 쪽쪽 빨아먹는 거지. 응? 자기 나라 인건비나 억제를 하고 자기 나라 환율은 계속 억제를 강제로 하면서, 응? 그리고 그러면서 특권 계층들만 선진국 같은 생활을 누리고, 그게 중국이란 나라의 실체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어떤 미개한 정근대적인 미개한 그 종족주의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프로테스탄트 사상이 뿌리내린 국가에 어떤 자기들 종지를 틀고선 이걸 계속 이렇게 자기들 세력을 늘려가면은 이 나라가 정근대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나라의 중국 애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 나라가 중국화가 돼가고 있으면은 이 자유와 프로테스탄트 사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렇다면 중국을 배척을 하고 경계를 해야지 이게 맞는 건데, 이 PC주의에 물드는 새끼들은 이걸 어떤 인종차별의 프레임으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인데 어떤 반자유적인 중국 문화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중국화가 돼가고 있으면은, 자유를 사랑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자들이면은 인종에 상관없이 어떤 자국의 중국화가 되는 거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자국이 중국화가 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을 하면은 이걸 갖다 인종 프레임으로 엮는 거야. 에? 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민족들끼리 종족주의를 똘똘 뭉쳐갖고 그 해당 나라에서 그 전혀 융화되지를 않고 이 나라를 중국화시키려고 점점 이렇게 어떤 중화의 독을 막 이렇게 퍼뜨리고 있으면, 사회의 중화 사상의 독을 막 퍼뜨리고 있으면은 그 사회가 생존을
자기 사회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중화를 중화 문화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 여튼간에 이렇게 중화 사상에 찌들은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모순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특정 국가에 기생을 하면서 이권을 빨아먹을 때는 자유주의를 내세우다가도 결국 본인들은 자신들의 구시대적 종족 기반의 전체주의적 근성을 절대 안 버린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도 친중 좌파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그 성향이 똑같이 드러나죠. 이 성향이 보세요. 보세요. 우파적 관점에서의 대한민국 건국의 긍정과 최소한의 국가주의적 자세에 대해서는 뭐 레지스탕스나 무정부주의자들이라도 된 것처럼 철저히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파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긍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또 막 반정부 무정부주의자들처럼 엄청 이 대한민국 건국의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한다는 그런 최소한의 국가주의적 자세는 엄청 부정을 하는데, 또 반일을 할 때는 철저히 구시대적인 종족주의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전체주의적으로 강압을 하고,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구속이니 주창이니 뭐 이런 난리들을 친다는 거죠. 응? 이거예요. 예전에 자신들의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웃나라와 갈등을 부추겼던 그런 것처럼 한국의 민주당도 똑같다는 거죠. 멀쩡히 잘 지켜지던 한일협정을 일방적으로 박살을 냈죠. 민주당이 박살을 냈다니까. 이거를 지금 한국인이면 무조건 한국 편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호구로 본다니까, 계속. 응? 국제사회도 다 알아요. 한국의 조약 위반한 걸 다 안다니까, 한국 국제사회가. 응? 그러니까 국내 한정으로만 반일 반미를 조장을 하면서 세국제를 부추기는 거예요. 한국을 세계로부터 동떨어뜨리려는 거라고. 응? 그러면서 무슨 K 이런 이상한 국뽕만 조장을 하잖아. 이 모든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한국을 갖다 고립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왜 고립을 시켜야 돼요? 친중파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죠. 애들이 세계화가 되고 자유주의 물이 들면 안 되니까 어떤 구시대적인 그런 친중파들이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국을 계속적으로 세국을 시키고 중국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는 다 분명히 중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중국은 자국의 중국몽을 위해, 자기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미개한 종족주의와 그 진영 갈등으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을 차별하는 건 인종차별이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도 같은 환인종인데 인종차별적 관점에서 욕을 하는 걸 리가 없죠. 그리고 흑인, 백인,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인종 문제가 아니라 그냥 중국 문제라니까. 자꾸 중국 문제를 인종 프레임으로 걸고 가지 마세요. 자꾸. 그것도 똑같잖아. 군 가산점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도 남녀차별 문제가 아니에요. 군 가산점은 여군들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남녀차별로 계속 걸고 넘어졌단 말이야. 어? 여튼간에 이건 절대 인종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가끔씩 유럽 새끼들 중에 언더도그마적 관점에서 또 중국 편드는 새끼들이 있어. 근데 얘들도 병신들인 게, 아니 유럽 국가들이 언더도그마적 관점에서 중국 편을 든다고 쳐도, 아니 유럽 국가 중에 개별적으로 중국보다 센 나라가 어딨다고. 다 중국보다 약하잖아 자기들이.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은 여전히 백인이 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중국을 옹호하는 새끼들이 언더도그마적 관점에서 중국을 옹호하는 그 PC주의 백인 새끼들이 오히려 이 새끼들이 자기들이 더 심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내가 거듭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국을 비판을 하는 거는 이건 절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요.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가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중국은 가해자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나, 사드 보복 같은 걸로도 보나, 현재로서도 보나, 우리가 계속 피해만 보잖아. 또 민간에서는 범죄 피해를 받고, 뭐 자연재해로도 피해를 받고, 환경오염으로도 피해를 받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피해 받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백인들도 그런데 백인들조차도 그런데 한국은 오죽하겠냐고. 한국은 철저하게 중국으로부터 피해자인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을 욕하는 게 언더도그마저 관점에서 그게 인종차별이냐는 거야. 아니지. 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 양키 회사에서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세요. 페이스북에서 한국인이 중국 욕하면은 한국인을 블럭을 매기잖아. 왜? 그거는 뭐 PC주의예요? 언더도그마야? 그게? 언더도그마 한국 편을 들어야지. 중국이 한국한테 피해를 주니까. 근데 한국인이 중국을 욕해도 중국 실들 쳐. 페이스북은 뭐냐면은 결국엔 자본주의적인 이유예요. 중국이 인구가 많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결국에 자본주의적인 이유로 중국 편 드는 거라고. 개소리야. PC주의니 인종차별이니 이것도. 뭐 그렇게 인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 최고 인권 유린국에 주변국에 내정 간섭질이나 하는 그 중국을 진짜 사상적인 이유로 실드를 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은 인류가 왕을 추대하고 왕의 권력에 의해 노예화가 되고 권력자들의 의도된 전쟁 위협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오랜 기간 동안 남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죽여주고 있는 그런 비극의 세월을 보냈죠. 예. 개인의 삶은 없고 오직 권력의 종속이 돼서 연명만 해온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정착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왕을 추대하고 왕의 권력에 노예화가 되고 권력자들의 의도한 전쟁 위협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오랜 기간 동안 남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소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아랫 계급 노예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 그게 이제 전쟁의 실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수천 년간 살아오다가 인류는 개개인의 존엄성은 동등하다는 프로테스탄트적 사상을 기반으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를 정립을 했고 그렇게 인류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인류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구시대식 종족주의 국가 권력들이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는데 얘네가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요. 얘들은 한 번 중국인은 영원한 중국인이라는 그런 종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이민이라는 형태로 외국의 스파이를 합법적으로 대거 침투시키는 거죠. 이민을 가도 그 나라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중국 애들은. 중화 사상으로 철저하게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 인구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 지구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중국인이야. 막대한 어떤 인구의 힘으로 세계를 중국화시킬 야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네? 보세요. 인류가 아득히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오다가 겨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안 됐는데, 지금 그거를 발목을 잡고 다시 옛날 계급주의 시대로 돌리려는 그런 자들이 바로 중국인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중국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반일을 한국인의 기본 성향으로 강제 세뇌 주입을 하고 있는 거. 이것만 봐도 중국화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사상적으로 반자유주의적으로 퇴보하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퇴보죠? 한국은 지금 반일을 강요를 당해요. 정부한테. 뭐 역사 왜곡 금지법이니 뭐니 지랄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얘기하면은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일제시대 때 어쨌든 국민 위생 수준, 의료 수준, 소득 수준은 높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만 말을 해도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동학농민운동이 항일운동이래. 동학농민운동이 항일운동이고 동학농민운동으로 노비가 해방이 됐대. 이런 거짓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정해준 거짓말을 같이 하지 않으면 잡아가겠다는 거야. 분통의 터지를 노리신 겁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문재양이 반일 정권이 득세를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퇴보를 했어요. 반자유주의적으로. 응? 아니, 내가 일본을 좋아하면은
뭐 내 주변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킬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정부가 잡아갈 일입니까? 예? 내가 야동을 봤는데 여자들이 내가 야동 보는 거 알면 나를 혐오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깜빵에 갈 일입니까? 일본 사이트에 포르노 그림 그려서 올리는 사람이 이거 지금 연합뉴스 그런 기레기 새끼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언론사 힘을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 하나를 갖다가 전과자 만드는 거 그게 정상적인 법治국가입니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맞아요, 이게? 이게 전부 다 지금 중국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친중파들이 득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관념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이란 나라, 중화민족이란 이 사람들의 위험성을 올바로 자각하지 못한다면은 훗날 중국인들에 의해서 백인들 국가까지도 잠식당하는 사태가 오던가 또는 뒤늦게 깨달아 버린 거야. 뒤늦게 깨달아서 오히려 백인들이 황인종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을 갖게 되고 다시 종족으로 다시 전쟁을 하는 거지. 옛날 고대나 중세처럼 종족 단위로 전쟁을 하는 대규모 종족 전쟁이 벌어지던가 어느 쪽이든 간에 중국으로 인해 비극이 초래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 중국인들이 타국에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대규모로 만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들 인구를 늘려가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어떤 고대부터 갖고 있던 중화 사상을 버리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종족 간 갈등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랑 거래도 하지 말고 중국인은 무조건 배척하고 핍박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세계인들이 중화 사상과 중국인들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 세계인들이 또 중국의 그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중국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중국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빨리 중국인들도 이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야지 어떤 이 세계의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